섰던 정부이기 때문에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실업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위원장으로 미르다를 위촉을 했어요. 이 사람한테 네가 당신이 뭔가 대안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동료 교수들과 함께 연구를 해서 정부에 건의했던 예산이 자본 예산이 불경기 때는 세금 많이 거두려고 하지 말고 공채를 발행해가지고 뭐 극복을 해야 된다. 유효 수요를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영국의 케인즈가 루즈벨트한테 건의했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미르달도. 공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정 지출을 늘려서 유효 수요를 늘려야만이 경기 회복이 된다. 실업자가 흡수가 된다. 똑같은 논리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스웨덴 정부가 받아들였죠. 받아들여서 이제 국법을 그거가 높게 평가가 돼서 이 사람이 1960년대 말에 노벨 경제학상 받았잖아요. 미르달이 자본예산을 건의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예요. 결국 케인즈하고 생각이 나라만 달랐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케인즈가 있었다면 스웨덴은 미르달이 있었고 뉴질랜드에는 로저가 있었다라고 할 만큼 로저도 뉴질랜드의 중요한 아주 대표적인 뉴질랜드 경제학의 대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재무성 장관으로 이제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 로저노믹스 이런 말도 있어요. 로저노믹스, 레이고노믹스 이렇게 하듯이 어떤 경제 정책을 잘 펴거나 하면 노믹스라는 말 붙여줘요. 사람 뒤에다가 로저노믹스. 그 다음에 레이고노믹스. 엠비노믹스라는 게 있었죠. 우리 이명박 정부 때. 엠비노믹스가 뭐냐면요.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이었는데 경제 공약 747이었어요. 747 공약. 7은 연평균 내 임기 동안 연평균 7%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겠다. 그 다음에 소득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겠다. 그 다음에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을 건설하겠다. 세계 7위에 747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친 공약이었습니다. 허망한 꿈의 숫자가 돼버렸는데 결국 이거 뭐 하나도 달성이 안 됐죠. 전부 아직도 2만 몇천 불에 머무르고 있고. 자, 그런데 로저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발생주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데 저도 갔어요. 왜냐면 저는 정부 조직 개편과 행정 개혁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항상 가야 돼요. 제 업무가 그런 업무니까. 딱 갔더니 이 사람이 처음 딱 95년 그때 3월인가 첫 성이 첫 마디가 한국 정부가 특히 서울시가 발생주의 회계 방식을 도입을 했었더라면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발생주의 회계 방식을 서울시가 도입을 했었더라면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갑자기 성수대교 얘기를 왜 꺼내는지 또 저걸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아했는데요. 자, 696조 맨 아래 날개에 성수대교가 무너진 붕괴 현장이 보여요. 이게 성수대교가 다리가 노후가 돼서 그 연결 부위 한 토막이 툭 떨어진 거예요. 아침 7시 출근 시간에. 그러니까 차가 확 밀려 있는데 다리 위에 서 있는데 가운데 한 몇 미터 할까요? 한 구간이니까 교각과 교각 사이니까 한 몇 미터 될까요? 20, 30m가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 차가 한 20, 30대가 떨어지고 사람들 한 30명 정도 죽었죠. 엄청난 대형 사고. 지금 같으면 그렇게 대형 사고도 아닌데 30명 죽어가지고 지금 같으면 자원 엄청난 사고였어요. 근데 로저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성수대교를 막았으려면 발생주의를 채택을 했었어야 된다. 얘기를 이제 쭉 들어보니까요. 아주 기가 막힌 정말 좋은 비유였어요. 서울시가 성수대교를 짓는데 예를 들어 10억이 이제 들어갔다. 비용이 10억이 들어갔다. 근데 이거를 돈이 없어가지고 공채를 발행해서 확보를 했다. 그리고 그때 동아그룹, 동아건설이 이걸 지었거든요. 동아건설이 지어가지고 서울시에 다리를 주고 돈을 10억을 받아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서울시가 그때 당시에는 회계 처리를 현금주의로 했었기 때문에 자 비용, 자 공채를 발행하면 수익 10억이 들어왔다. 공채를 팔아서 현금 수익이 10억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 빌린 돈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냥 현금주의에서는 그냥 돈 들어왔으니까 돈의 성격을 규정하지 않고 그냥 수입 10억. 자, 그 다음에 동아건설이 돈을 받아갔어요. 자, 비용, 지출, 마이너스 10억. 그래서 시제, 제로. 10억이 잠깐 들어왔다가 교량건설 비용으로 10억이 나가서 현금 잔고가 하나도 지금 없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현금주의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걸로 끝나버린 문제가 아니라 지금 10억짜리 자산을 가치를 가진 다리가 하나 생겼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리고 갚아야 될 돈이 부채가 10억이 있잖아요. 그건 다 처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도 지금 포함이 안 돼 있고 부채도 기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현금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이 자산의 가치가 얼마나 돼 있는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발복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발생주의나 복식보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공채를 팔아가지고 10억 현금 수익이 들어왔어요. 공채를 팔아서 3년 만기 갚아줄게. 현금 1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자산 중에 유동자산 플러스 10억 이렇게 잡아야 돼요. 차변 만졌어요. 그럼 오른쪽에도 뭔가 기장을 해야 돼요. 뭘 기장해야 될까요? 부채 10억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현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갚을 돈 10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수익 빚 10억 져서 지금 현금 수익이 들어온 거예요. 빚 10억 있고 현금 지금 자산이 10억 있고 항상 일치가. 자, 그다음에 그 다음 해에 뭐 돈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공채를 5억을 상환을 했어요. 현금으로 만약에 상환을 했다. 5억을. 그러니까 상환했으면 현금 5억 나갔으니까 유동자산에서 5억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쪽에 처리해야 돼요. 뭘 처리해야 될까요? 부채가 5억이 줄었죠. 부채가. 그렇죠. 갚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동아건설이 다 또 이제 감가상각 같은 것도 해야 돼요. 자산 가치라는 게 한번 만들면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풍파에 시달리고 비바람 불고 하면 녹슬고 마모가 돼. 예를 들어 성수대교가 10억짜리 가치인데 1년에 1억씩 가치가 감소한다고 해봐요. 그거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감가상각이에요. 가치가 감소한 부분을 상각, 비용 처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1년 뒤에는 이게 9억이 남을 것이고 2년 뒤에는 8억이 남을 것이고 3년 뒤에는 7억밖에 안 될 것이고 9년 뒤에는 1억밖에 안 되고 내년도 10년에는 꽝 무용지 아무 가치가 없는 아주 언제라도 뚝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통행을 중단하고 유지보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새 다리를 놓든지 아니면 플러스 한 3억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자산 가치를 더 높이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대교 가치가 제로가 될 때까지 서울시가 모르고 있다가 뻥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1년 지나면 가치가 1억 감소했다. 그러면 여기서 현금이 나간 건 아니지만 가치가 1억 감소했으니까 자산을 재평가해서 감가상각에서 마이너스 1억을 처리해야 돼요. 이건 뭘 처리하죠?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비용으로. 감가상각은 비용 1억이 들어간 걸로 처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아건설이 다 지어가지고 이제 다리를 줬는데 나중에 돈을 건설 비용을 이제 달라고 하는 거예요. 10억을 달라. 그러면 10억을 줘야죠. 현금으로 줬다 하면 현금으로 마이너스 10억. 현금 줘야 돼요. 여기도 뭐가 돼야 돼요? 교량 건설 비용으로 10억을 처리해야 돼요. 10억으로. 그러니까 항상 어느 쪽이든 만지면은 한쪽 다른 면도 만져줘서 이게 서로 일치가 되도록 이걸 항상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 성수대교가 붕괴된 사고를 얘기를 비유를 잘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자부 순비수, 풀마 왼쪽이 차변, 오른쪽은